안녕하세요. 12시 싱스타파 박상정입니다. 여름은 덥기도 더운데요. 상당히 좀 여러 개의 태풍이 한반도를 지나가면서 늘 그 영향권 내에 놓이고 영향을 받기 마련입니다. 우리 증시도 여름 탓일까요? 아무래도 해외에서 온 여러 가지 태풍이 한반도, 이 우리 증시를 뒤덮다가 이제는 서서히 사라지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고 하는데요. 오늘 시장 분위기 상당히 좋습니다. 이제는 서서히 또 서광이 비치는 걸까요? 오늘 증시 즐기시면서 또 종목에 대한 고민도 함께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싱스타파 출발합니다. 네, 최근에 이 중국에 눈이 좀 많이 갑니다. 우선은 급락은 좀 멈추기는 했었는데요. 어제 GDP도 발표가 됐고, 그리고 또 오늘장에서 장 초반에는 마이너스권이었는데 지금 현재는 또 상승으로 좀 전환이 됐습니다. 우리 증시도 장 초반에는 사실 좀 불안했어요. 그런데 현재는 시장 분위기가 점차 좋아지고 있습니다. 자신감을 얻게 되는데요. 코스피 지수가 2080선 회복을 했고요. 그리고 코스닥 지수는 770선 위로 올라섰습니다. 직전 고점이 코스닥 같은 경우는 772포인트인데 이제 이 직전 고점도 얼마 남지가 않았습니다. 다시금 기록 경신의 랠리 불을 지필 수 있을지 기대가 되는데요. 한껏 들뜨는 이 오후의 시작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도 종목들에 대해서 저희가 좀 짚어드릴게요. 시장에 대해서 또 종목들 고민 있으시면 지금 바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참여 방법부터 소개를 해드릴게요. 02-325-8200번 지금 바로 전화 주셔서요. 이와 관련해서 좀 내용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세 가지는 기본적으로 좀 남겨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멘트를 해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포트폴리오 진단 신청은요. 02-2188번으로 전화 열어놓고 있습니다. 방송 전후에도요. 언제든지 참여 가능하니까요.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또 고민 함께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이토마토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아자아자 게시판에 들어오셔서 글 남겨주셔도 되고요. 또 증권통 어플이죠. 여기에 들어오시면은 또 함께 참여하실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간단한 로그인을 통해서 참여 가능하니까요.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잠시 후에 스튜디오에서 함께 맛있게 포트밥상을 차려주실 분 소개해 드립니다. 오늘은요. 토마토 투자자문의 정종현 운용형, 오늘의 포트셰프, 또 맛있는 밥상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종목 진단에는 토마토 투자클럽의 최창준 전문가, 그리고 유한타증권 울산지점의 김용학 대리, 이렇게 두 분이 또 전화를 통해서 도와드리니까요. 많은 신청 기다리겠습니다. 오늘 시장 분위기가 좋다 좀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이렇게 우리 증시 분위기가 서서히 살아나는 거 사실 얼마 안 됐어요. 지난주만 하더라도 상당히 좀 어두웠잖아요. 정말 여기에서 빵, 저기에서 뻥, 막 여러 가지 태풍이 연달아서 오는 통에 많이들 정신이 없고 또 어깨도 무거우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 주부터 또 시장의 분위기가 많이 달라지고 있는데요. 특히나 오늘 우리 증시에 도움이 됐던 부분, 아무래도 개장하기 전에 나왔었죠. 우리 시간으로 8시쯤이었습니다. 이 그리스 쪽에서 구제금융과 관련된 법안 의회 표결에서 통과가 되는 모습 나왔는데요. 사실은 현지 시간으로 15일이어서 저도 이 내내 기사를 찾았는데 지금 그리스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좀 반발이 있대요. 시민들의 시위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현지 시간으로 16일 자정이 넘어서야 표결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간으로는 한 7시, 8시 이때쯤 발표가 됐어요. 일단은 완전히 봉합이 되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일단 그리스 내부에서 의회 표결이 통과가 되면서 서서히 그리스 문제는 풀리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이 이 전반적인 글로벌 투자자들의 시각인 것 같습니다. 이런 대외 악재에서 이제 벗어난다면은 이제는 오를 일만 남아있는 걸까요? 하지만 또 내부적으로 봤을 때 실적 발표 변수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도 많이 합니다. 어제 장 마감한 이후에 포스코 실적 나왔죠. 대우증권도 실적이 나왔습니다. 대우인터내셔널도 실적을 내놨고요. 그리고 내일 같은 경우에는 LG화학이 실적을 내놓는데 이렇게 화학주들을 시작으로 해서 서서히 하나 두 개씩 실적이 나올 겁니다. 최근에도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장중에 크고 작은 종목들이 중간중간에 또 실적을 내놓아서 아마 많은 분들 바쁘실 것 같은데요. 바로 이런 부분들이 우리 증시에는 좀 어떻게 영향을 받을지, 그리고 실적에 대한 영향력이 클까요? 작을까요? 그리고 실적에 따라서 움직이는 종목들, 예상되는 종목군이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활발하게 자유롭게 토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토론 주제 지금 게시판에 이야기 올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일단은 좀 종목부터 저희가 짚어드릴게요. 어떤 종목이 올라와 있는지 보겠습니다. 오늘 지금 남겨주신 종목이요. GST라는 종목 보겠습니다. 이 종목을 지금 올려주신 분은요. 3850님께서 보내주셨어요. 7,130원의 비중 20%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이 종목부터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흐름이 상당히 좀 양호해요. 7,200원권 초반에 놓여 있습니다. 최상준 전문가님 진단해 주시죠. 네, 최상준입니다. GST 같은 경우는 그 반도체 관련된 그런 유해가스 정화장치를 만드는 기업인데요. 그 거래량은 많이 없지만은 그 재무 상태도 뭐 유보율이 1000%, 부채 비율이 37%고 또 실적 추이 보시면은 매출액이 꾸준하게 뭐 800억에서 1000억대 정도 이렇게 올해 예상되고 있고요. 그리고 영업이익도 매년 그냥 한 80억 정도 영업이익이 발생하다가 올해 전망은 한 100억대 이상, 110억대 정도로 예상될 정도로 굉장히 뭐 숨어 있는 종목이지만 안정적인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잘 가다가 한 5,500원부터 8,600원까지 가다가 최근에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하락하고 하이닉스 하락하고 이러면서 그 쉽게 해서 업황 관련된 주변 여건 때문에 지금 좀 하락했다가 오늘 기술적인 반등이 일어났는데 매수 가격은 뭐 7,000원대 초반 7,130원이시고 그러면 또 현재 직전 고점의 위치는 한 8,000원 정도 잡으시면 되겠고 그래서 목표가는 8,000원, 손절 가격은 6,500원, 투자 의견은 8,000원까지 일단 8,000원 근접할 때까지 보유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 조금 더 들고 가신다면은 한 10% 정도 수익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종목 GST 짚어봤고요. 그리고 또 올라오고 있는 종목들 볼까요? 지금 오늘 흐름 양호한 종목들이 상당히 눈에 많이 띄네요. 와, 토니모리 들고 계신 분이 있으세요. 토니모리 8만 원 넘어섰어요. 굉장히 강하네요. 사실 상장하고 나서 하루 이틀 정도는 좀 밀리나 싶었는데 면세점 모멘텀이 부각되면서 어제 상한가였고요. 그리고 오늘 추가적으로 또 오릅니다. 현재는 8만 원 딱 지나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네요. 이 종목을요. 2287번님께서요. 5만 원 약간 위쪽에서 사셨어요. 5만 400원에 비중 20%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큰 수익 일단은 축하드립니다. 그러면요. 지금 현재도 약 60% 정도 수익을 내고 계신데 100% 가능할까요? 저도 궁금합니다. 그럼 토니모리 짚어보겠습니다. 최창주 전문가님 의견 어떠세요? 일단 중저가 화장품을 만드는 기업이고요. 중국 관련된 그런 사업을 확대한다는 측면 그리고 면세점 관련된 그런 간접 수혜, 뭐 직접 수혜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주가가 강하게 흐름이 나타나는데 저는 신규 상장주들이 굉장히 위험하다고 보거든요. 뭐 좋긴 하지만은 아직까지 이게 안정화된다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딱 익절가를 잡고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목표가가 얼마냐가 중요한 것보다도 수익이 많이 나셨고 또 최근에 토니모리를 매매하신 분들은 다 수익이 나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익을 챙기고 가냐 아니면은 여기서 뭐 좀 더 보유를 하느냐 이게 굉장히 고민이거든요. 많이 수익이 난 상태지만은 사람 욕심이 나는 게 끝이 없기 때문에 챙기기를 잘 하셔야 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주가가 얼마 선이 깨지지 않으면 계속 보유를 하시냐면은요. 73,000원 정도가 깨지지 않는다 그러면은 계속 보유하는 전략. 목표가라는 거는 사실 얼마라고 딱 찍기는 뭐하지만은 제가 가격을 말씀드리려 그러면 약간 오버슈팅이거든요. 오버슈팅. 오버슈팅이라는 건 뭐냐면은 주식가가 약간 고평가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손절 가격, 익절 가격 73,000원 정도 잡아드리게 되니까 그게 안 깨지시면은 73,000원부터 그 이상에서 자유롭게 그냥 분할 매도하는 전략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조금 전에 토니모리 짚어봤습니다. 오늘 급등하고 있어서요. 지금 게시판에 보니까 금수버드리님께서요. 저요라고 해주셨는데 맞으시죠? 지금 토니모리 신청해 주신 것 같은데 와, 지금 73,000원만 꾸준히 유지된다면은 계속해서 가져가 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나왔습니다. 일찍 굉장히 또
잘 사신 것 같아요. 그래서 단기간에 큰 수익 보고 계신데 앞으로도 또 이런 좋은 종목들 많이 매수하셔서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게시판에 좀 금수버드리님 외에도 푸른 언덕님도 계시고요. 오늘 유독 종목 진단 신청이 좀 많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종목 종류도 최근에 제약바이오는 여전히 뭐 많은 분들이 아직은 들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으로 진단 신청이 상당히 좀 많은 것 같고요. 황금손님도 계시고 정오의 데이트님도 오늘 함께 해주고 계시네요. 네, 그런데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들 종목에 대한 얘기는 있는데 아직까지 실적 시즌이라는 게 체감되지는 않으신가 봐요. 오늘 토론 주제가 이제 대외악재를 벗어내고 내부적으로 실적이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좀 기다리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좀 실적이 약간은 관심 밖에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그래도 될까요? 이와 관련해서 얘기를 좀 더 들어보고요. 그리고 포트폴리오 진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포트 요리사죠. 토마토 투자자분의 정종현 운용역 스튜디오 함께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바로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지금 실적 시즌이기는 한데 아직 초반이라 그런가 좀 드문드문 실적이 나옵니다. 네. 전반적인 2분기 실적에 대한 전망은 어떤가요? 일단 뭐 실적 장세라고 해가지고 뭐 실적이 꼭 좋게 발표된다 이렇게 보기는 좀 힘들고요. 일단 대형사들의 실적은 뭐 삼성전자나 이런 거에서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사실 이번 분기에도 거의 기대치는 굉장히 낮거나 아니면 기대할 게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적 장세로 진입한다 뭐 이런 얘기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뭐 저도 이제 남아있는 2분기 그리고 하반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떤 지수의 변화 양상 물론 급락하거나 이런 거는 피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만 아니라면은 대체적으로 무난하게 움직였을 때 결국에는 실적이 좋은 종목군들이 더 많이 움직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실적 장세의 어떤 움직임을 좀 뭐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어제 포스코 실적 나왔고요. 대우인터내셔널, 대우증권 그리고 오늘도 아까 전에 10시 구간에 포스코 엠텍이 실적 내놓고 갑자기 또 급등을 하더라고요. 현재도 흐름 상당히 좀 양호합니다. 앞으로 일정과 함께 또 현재까지 나온 종목들 가운데서 실적에 시사점이 있는지 이 부분도 좀 궁금하거든요. 뭐 일단 지금까지 발표된 기업군들의 실적은 그렇게 썩 좋은 것 같진 않아요. 삼성전자도 그렇고 포스코도 그렇고 다만 이제 포스코나 포스코 계열사 같은 경우는 어제 뭐 원 스트라이크 아웃이라고 하는 뭔가 걸리면 다 자르겠다라고 하는 아주 강경한 이 포스코의 의지가 좀 있었고 자회사들 거의 절반 가까이를 매각하겠다라는 얘기까지 했었기 때문에 뭐 일단 그 계열사 중에 좋은 실적이 나왔던 업체군들 글쎄 제가 볼 때 M&A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뭐 충분히 반영이 되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고요. 지금까지 발표되었던 기업군들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뭐 다만 이제 예를 들어서 실적이 안 좋을 전망인데 뭐 연중 최저가 이렇게 가면 좀 곤란하겠지만 실적이 좀 안 좋을 것 같아서 떨어져 있다라면은 안 좋은 실적이 발표된 이후 하반기에 좋아질 개연성이 있다라면은 접근을 해봐야 될 것이고요. 반대로 실적이 아직 좋은 실적 발표되지 않았는데 주가가 많이 올라가 있다. 이러한 부분은 또 조금 피해야 되는 실적 발표가 정말 시장 기대치만큼 나왔을 때는 오히려 주가가 내리막길로 걸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좀 피해서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앞서서 포스코 잠시 좀 언급을 해주셨는데 네. 저는 대우증권도 궁금하더라고요. 대표적으로 2분기 실적이 상당히 좋을 것이다 라고 의견이 모아졌던 업종 가운데 하나가 이 증권 업종이었고 대우증권이 사실은 좀 예상보다 일찍 실적을 내놨잖아요. 네. 깜짝 실적, 여기에다 실적도 좋았는데 오늘 주가는 전혀 반영이 안 됩니다. 이건 네.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남아있는 분기의 실적이 이렇게 좀 좋지 않을 것이다. 내지는 증권주가 요 며칠간을 포함해서 이번 달에 그렇게 나쁘지 않았거든요. 물론 내리막길도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실적에 대한 어떤 기대치 자체가 상당 부분 선반영되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한 전체적인 지수가 물론 지금 뭐 대외의 어떤 불안정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반영이 돼서 올라온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뭐 안도성 상승을 보이고 있긴 합니다만 과연 추세적으로 뭐 2100선 이상을 갈 수 있을 만큼의 모멘텀이 되냐? 또 이렇게 보면은 또 그렇게 커 보이지 않죠. 그렇다 보니까 증권주가 상대적으로 조금 이제 좋은 실적에도 불구하고 좀 주저앉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실적 시즌과 관련해서 저희가 포커스를 맞춰봤고요. 이제 포트폴리오 진단 신청해주신 의뢰인 분이 기다리고 계세요. 저희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는 시장 분위기가 그래도 좀 괜찮았죠? 시청자님 느끼시기에는 좀 어떠셨어요? 이번 주는 괜찮은 것 같은데 전번 주에 너무 나쁘다 보니까 아이고, 네. 전번 주에 좀 적자가 좀 안 고생이 좀
심했던 것 같아요. 네, 좀 탄력적인 종목은 지난주에 충격이 이번 주에 모두 만회가 됐는데 들고 계신 종목은 그렇지가 못한가 봐요. 예, 뭐 썩 수익이 지금 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태. 네, 그럼 어떤 종목인지 좀 알려주세요. 예, 지금 가지고 있는 게 LG화학 네, 26만 8천원에 20%, 네, SK케미칼 8만 3천원에 20%, 네. 한국주철간 18,000원에 20%, 웰크론 5,600원에 20%, 나머지 현금 20%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네, 보니까 섹터별로는 좀 골고루 담고 계시는데 어떤 기준을 가지고 종목을 고르세요? 요즘 뭐 화학, 바이오, 헬스케어, 뭐 화장품 이런 쪽이 뭐 대세다 보니까 네, 예전에는 어떤 이 시장에 소외된 업종을 뭐 가지고 있던 부분을 한 두세 달 전부터 좀 네. 포트를 조금 좀 새로 좀 만들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사실은 이 꼭지, 직전 고점 대비로는 대부분의 종목들이 밀려 내려와 있는데 그때 왜 수익 실현을 안 하셨을까요? 나름대로 목표가도 좀 있었고요. 네. 조금 더 갈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기대도 있었고, 그런데 뭐 사실은 크게 이익 났던 부분도 있었는데 자익 실현을 못했던 부분이 많았던 것 같아요. 왠지 주식 투자를 꽤 오래 하고 계신 분 같습니다, 느낌에. 그러면요, 개인적으로 좀 설정해 놓으셨던 종목들마다의 목표 주가 살짝 좀 언급을 해주세요. 저희가 참고해서 좀 진단을 해드릴게요. LG화학은 대략적으로 한 32만 원 정도 되면 제가 판매를 하려고 생각했었고요. 네. SK케미칼은 한 10만 원 정도 지금 생각하고 있었고, 네. 한국주철가는 뭐 제가 철강 쪽에 있었다 보니까 네. 이번에 화장품 관련 인프라니도 이제 인수하고 해서 요거는 목표가 대략적으로 한 3만 원 정도 잡고 지금 가고 있는 상태고, 네. 웰크로는 뭐 한 만 원 정도 이렇게 뭐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대체적으로 좀 종목들 지금 원금 수준에 있는 종목도 있고요. 손실 보고 계신 종목도 있는데 저희가 지금부터 좀 가격 전략 세워드릴게요. 마지막으로요, 가장 궁금하신 점 있으세요? 뭐 LG화학이 내일 실적 발표인데 네. 실적 발표 시점으로 해서 주가의 등락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조금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네. 전번에 제가 호텔 신라를 좀 갖고 있었는데 네. 그 발표하기 전에 이제 뭐 판매 하락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미리 이제 한 2, 3일 전에 판매함으로 해서 손실을 좀 입은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실적 발표 후에 주가의 이제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네. 조금 궁금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실적 발표 일정까지 꼼꼼하게 챙기시는 거 보니까 상당히 좀 공부 많이 하시면서 투자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수익이 안 나고 있는 건지 저희가 이 부분 짚어드릴게요. 예. 네. 우리 시청자님 지금 상당히 좀 골고루 종목들을 담고 계시는 모습입니다. 앞서서 호텔신라, 보통은 재료가 노출되면 상승폭이 좀 반납되는 경우가 있어서 팔았는데 팔고 나서 날아가니까 더 뼈아픈 경험이셨을 것 같아요. 과연 여기에 또 해당하는 종목들이 있을지 알아볼게요. 운영님, 우선은 한 주평부터 해주세요. 어때 보이세요? 일단 보유 종목들의 특별한 문제도 없어 보이고 또 최근에 워낙에 좋았던 그런 기업군들도 많이 포지되어 있는데 왜 손이 잘 안 갈까라는 생각을 저는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좀 이제 뭐 은유적으로 비유를 하려고 했는데 네. 도저히 생각이 안 나서 젓가락이 멈칫하는 밥상이라고 일단 표현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젓가락이 멈칫하는 밥상. 뭐 지금 표현이 적절한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들도 와닿으실 것 같은데 어떤 느낌인지는 살짝 알 것 같아요. 뭔가 좀 부가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타이밍 자체가 대부분 다 좀 뭐라 그럴까요? 지금 이제 목표했던 가격대를 대부분 다 말씀하셨잖아요. LG화학은 뭐 한 30만 원대, SK케미칼도 최소한 한 10만 원대, 뭐 주철과는 지금까지 올라온 거는 일단 다 무시하고 앞으로 한 3만 원까지는 간다. 이렇게 좀 나름대로 정해놓고 계신데 타이밍 자체가 전체적으로 좀 높아요. 가격이 매수하신 가격대가 거의 이제 최근에 움직였던 가격대이기 때문에 최근 시장의 흐름을 감안했을 때는 사실 저 같으면은 이 종목은 뺐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하는 종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봤을 때는 약간 좀 뭐 시장에 물론 편승하는 전략인 거는 맞긴 한데 타이밍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그 뭐랄까 한 템포 뒤쳐져서 매수를 해놓은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져서 제가 맛있어 보이긴 하는데 왠지 젓가락이 이건 과거에 좋아했던 건가? 라는 약간 멈칫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평가를 좀 한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딱 보니까 또 특징을 잡아보자면 1등이 없어요. 뭔가 최근에 이 패션, 예. 시장의 패션과 맞아떨어지는 것 같긴 한데 딱 보면은 1등주보다는 그 밑에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상당히 좀 포트에 담고 계신 것 같은데 한 종목씩 좀 알아보겠습니다. LG화학입니다. 가장 궁금해하셨던 것 같아요. 이 종목 먼저 밥상에 좀 놔주실까요? 뭐 내일 실적 발표도 하는데 뭐 사실상 지금 구간에서 봤을 때 가장 견조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 또 비유를 하던 대로 가장 좋은 거는 또 저쪽에 있는 거에 비유를 해야 되겠죠. 예, 탕수육에 한번 비유를 해보겠습니다. 네, 대중적이면서도 가장 맛있는 그런 요리에 비유를 하실 때 보통 탕수육에 놔주시는데 LG화학 일단은 내일 실적 궁금하다고 하셨어요. 예, 일단 여러 가지 보도 매체나 그다음에 리포트 같은 거 보시면 대부분 다 실적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2분기 영업이익은 약 한 5천억대 초반. 전년 동기 대비로 봤을 때는 한 40% 수준, 전분기 대비로 봤을 때도 한 40% 수준 실적이 좋아진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문제는 이미 다 알려져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1분기에도 실적이 좋을 거를 예상해서 이미 주가가 2월달, 3월달, 4월달 내내 올라섰었고 4월달, 5월달 이후에도 2분기 실적이 화학이나 정유주가 나쁘지 않다. 그나마 7월달 들어오면서 정제 마진이 떨어지면서 정유주는 탈락. 화학주는 그래도 살만하다라는 생각에 주가가 전체 시장보다는 굉장히 견조했거든요. 뭐 오름폭이 있었던 것도 있고. 이렇게 보면 결국에는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상당 부분 그 주가에 반영을 해 놓은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는 게 제가 볼 땐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 고점 부근인 28만 원권역에 매수를 하셨다라면은 30만 원을 기대하는 거는 아직 실적에 좋은 걸 주가가 반영하지 않았다라고 판단을 하시는데요. 여기서 이제 역의 방향성의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 자,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5천억대 초반에 영업이익이 발표가 되었을 때 이게 서프라이즈구나라고 하는 표현을 과연 해줄 것이냐. 그거는 전체적인 컨센서스를 넘어섰을 때의 서프라이즈다. 그렇게 해서 목표주가의 어떤 상향 소식 이런 게 나올 수 있는 거고 기대치만큼 전망치 정도만 나오게 되면은 그냥 기대치 정도 나왔구나라고 하는 생각에 오히려 약세 반전하는 경우를 더 많이 나타낼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특히나 롯데케미칼을 중심해서 화학업체군들 지금 PV 쪽이나 PE 쪽은 3분기에는 조금 실적이 둔화될 거다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그러니까 그나마도 뭐 어떻게 해서든지 좀 롯데케미칼 주가를 좀 끌어올리고자 하는 뭐 몇몇 증권사 쪽에서는 그래도 3분기에 문제 없을 거라고는 얘기하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한 열에 한 60, 70%는 2분기보다는 조금 떨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쪽이 거의 대세론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상 뭐 이번 2분기 실적 발표를 기점으로 해서 하반기에 더 좋은 실적을 기대한 것 자체는 조금 제가 볼 땐 힘들지 않나라고 보고 있거든요. 뭐 그래도 어쨌든 좋은 실적이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해봐야 제한적인 모습을 보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올해 상반기 중에 올랐던 그런 어떤 주가의 탄력적인 모습을 기대하는 거는 조금 무리가 아닌가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결론적으로 저는 정유화학은 보유 관점이 아니라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을 하시는 것이 맞다라고 좀 보여지고 하반기에 어떤 일방적인 낙관론을 들이대기에는 조금 미지수가 많다라고 하는 점에서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지금 매수가하고 많이 멀어져 있지 않거든요. 어떻게 좀 가격 전략 세워볼까요? 뭐 일단 저는 투자에게는 내일 실적 발표로 인해 주가가 오르거나 아니면 향후 며칠간 주가가 오르게 된다라면은 비중을 축소하시는 전략이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매수가 부근이 28만 원권역을 1차적인 목표가로 드리도록 하겠고요. 아래쪽으로 25만 원권역을 손절 가격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실적 발표 내일 발표가 나기 전에 액션은 아니라는 말씀이신가요? 일단 뭐 오늘은 뭐 사실 그렇게 크게 뭐 오름폭이 나타나거나 내림폭이 나타나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고요. 내일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지금 정확히 보니까 한 5,070억 정도가 그 증권사 컨센서스인데 그 정도를 상회하는 수준이 나오면은 뭐 윗방향으로 한 번 정도 뜀박질이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요. 다만 그거보다 이하라면은 당연히
그나마도 최근에 올라왔던 주가 수준을 좀 까먹을 수 있으니까 그건 좀 경계해서 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LG화학 짚어봤습니다. 그러면요, 지금 보니까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을 하자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지금 가격 라인도 주셨나요? 예, 28만 원 네. 그리고 1차 목표가 그리고 아래쪽으로 25만 원권 손절 가격으로 드렸습니다. 네, 이번에는 제약바이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SK케미칼 담고 계세요. 이 종목은 또 어떻게 비유를 할 수 있을까요? 사실 전 추세 관점에서 봤을 때 7월 달은 제약바이오로 안 하는 게 좋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트레이딩 좋아하시는 분들은 일전에 한번 급락이 나왔을 때 아래쪽에 붙으셔가지고 또 뭐 단기 급등 한번 단기 수익으로 맛보고 이런 것들 많이 하셨습니다만 저는 궁극적으로 급락 이전의 수준을 제약바이오가 회복한다라는 건 굉장히 힘든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나마도 SK케미칼은 뭐 상승폭이 다른 제약주에 비해서 예를 들어서 한미사이언스나 오늘 또 하락한 LG 코롱 생명과학이나 네. 일양약품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상승폭은 사실 조족지혈이죠. 세 발의 피밖에 안 올랐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떨어져 봐야 별거 없는데 간밤에 나왔던 미증시 쪽의 뉴스라든가 제가 7월 달부터는 제약바이오를 가급적이면 중장기 투자 안 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렸던 건 결국엔 금리 인상이 현실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7월에 인상하든 9월에 인상하든 10월에 인상하든 12월에 인상하든 아무 때나 다 인상할 수 있게 옐런 총재가 만들어놨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금리 인상 사이클에 진입한다라면은 고퍼주들은 굉장히 독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아예 건드리지 않는 것이 오히려 득이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SK케미칼이 장기적인 사이클상으로 봤을 때 효성과 같은 경량화 플라스틱 제품을 만들 수 있다는 점이라든가 그리고 몇몇 암 치료제와 관련되는 임상 3상에 이미 한 2가지가 들어가 있고 2상 쪽도 준비가 돼 있는 상당히 좀 탄탄한 그런 기업군이라는 점에서는 1년 이상의 어떤 장기 사이클에 있어서는 견조함은 충분히 유지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단지 SK케미칼의 올해의 단점은 지난해 적자에서 올해는 흑자이긴 한데요. 영업이익 자체가 총 1년간으로 봤을 때 100억이 채 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본격적인 성장은 아마도 내년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로 좀 보여지기 때문에 타이밍적으로 봤을 때 아마 제가 볼 땐 지금 아까 매수하신 의견을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지금 제약이라든가 화장품이 아니면 대안은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대안 굉장히 많습니다. 다른 실적 좀 많이 있으니까 꼭 이쪽에만 매달릴 필요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투자 의견은 비중 축소를 드릴 예정입니다. 예. 네, 그럼 가격도 함께 주세요. 네, 일단 말씀드렸다시피 투자 의견은 비중 축소고요. 목표가는 오늘 살짝 강보합으로 올라서고 있는데 다른 제약주에 비해서는 견조하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나마 이 종목은 많이 떨어지거나 많이 상승한 부분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 상승 시 85,000원권 내외 내지는 그 이상권역도 당연히 비중 축소로서 대응하시는 게 맞고요. 단지 이거를 6개월, 1년 이상 보겠다라고 하면은 제가 드린 의견은 싹 무시하시고 그냥 중장기 투자는 괜찮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기적으로 목표가는 85,000원권 내외, 손절 가격은 76,000원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종목 넘어가겠습니다. 저희 시청자분이 철강 쪽에서 좀 몸담고 계셔서 이 종목에 대해서도 좀 어느 정도 알고 계시고 여기에다가 화장품이라는 새로운 모멘텀을 품으면서 또 시장에 관심을 받았던 한국주철관을 담고 계시는데요. 이 종목도 식탁에 놓자면 어떤 음식이 될까요? 네. SK케미칼은 식탁에 놓지도 않고 제가 말씀을 함께 드려봤네요. 함께 놔드릴까요? 네. SK케미칼은 제가 항상 조금 떼진한 거는 식어버린 군만두에 비유를 해서 여기다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그리고 한국주철관은 이거 참 강력한 무기도 있긴 한데 또 거기에 비해서 뭔가 좀 뭐랄까요? 그 무기가 없다라면은 다른 거는 좀 없는 것 같아요. 양장피는 좀 호불호가 많이 갈리지 않습니까? 네. 매콤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정말 좋아하지만 또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좀 많이 피하기도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오늘 양장피 한번 비유를 해보겠습니다. 이 겨자가 들어있는 양장피일지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한 방에 있는 양장피일지 없는 양장피일지 이 부분이 좀 궁금해지는데요. 한국주철관 어떤 내용이 있나요? 한 방은 있죠. 특히 이제 감기 살짝 걸렸을 때 겨자 왕창 부어서 한번 먹으면 코도 뻥 뚫리고 좋을 것 같습니다. 잘 알고 계시다고 하니까 지금 이제 주철관과 같은 이제 본업 쪽은 사실 이렇게 썩 좋지는 않잖아요. 근데 한국주철관은 본업보다 더 많이 부각되고 있는 엠프라니라고 하는 이제 화장품 회사죠. 저는 그쪽 제품을 사용해 보진 않아서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오늘 또 토니모리가 워낙에 급등하고 있기 때문에 엠프라니가 상장을 하게 되면 뭔가
뭐 강력한 모멘텀이 있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뭐 사실 모멘텀이 있는 거는 맞습니다. 상장하게 된다라면. 근데 뭐 상장 일정이 제가 나와 있는지 모르겠는데 자세히 보진 않았습니다만 뭐 나중에 상장하게 된다라면은 뭐 상장에 대한 어떤 가능성이나 제기되면 당연히 주철가는 더 많이 오를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본업이 한 6천억 정도 그리고 엠프라니 가치가 한 1조 2천억 정도면은 사실상 뭐 상당히 강력한 파워를 갖고 있다라고 봐도 될 것 같은데 문제는 화장품 업종 자체가 지금 숨고르기 국면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제가 판단하기에는 지금 중국 증시 자체가 요 며칠간 또 한 3, 4일 오르다가 오늘까지 좀 주저앉고 있죠. 뭐 주저앉다는 표현보다는 그냥 좀 숨고르게 하고 있는 그런 구간인데 3,500선 내외권역에서 이중 바닥을 만들어주고 뭐 7월 말이나 8월 초순경에 올라가는 그림이면 아마 화장품 종목군들도 지금 좀 지지부진한 이유가 그래도 메르스 때문에 2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조금 떨어지지 않겠냐라고 하는 쪽이 대세적인 의견입니다. 그래서 일단 뚜껑 까자. 뚜껑 까서 확인한 다음에 그래도 나쁘지 않으면 그때부터 가면 되고 나쁘다라고 하면 오히려 3분기의 기저효과로서 좋아질 수 있으니까 그때부터 보자라고 하는 의지가 강력하지 않나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으로서는 뭐 한국주철관에 대해서 어떤 액션을 취할 필요는 저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봤을 때 뭐 한 7월 중순 이후에 뭐 추가적인 조정을 보여도 어차피 중국 증시의 어떤 반전을 예상한다라면은 8월달 이후에는 뭐 화장품주가 괜찮아질 거라고 보시는 게 좋겠고요. 엠프라니의 어떤 상장에 대한 가능성이라든가 일정이 나오게 된다라면 뭐 당연히 날아가겠죠. 제가 말씀드렸던 뭐 가격대보다도 더 많이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투자 의견은 보유로 드릴 예정입니다. 네, 지금 시청자분도 이 종목에 대해서는 좀 장기를 염두에 두고 계신 것 같았어요. 3만 원을 예상해 주셨는데 이 정도까지 갈까요? 네, 일단 투자 의견은 보유고요. 엠프라니 상장 일정이 나온다면 뭐 3만 원대 저는 돌파할 수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것을 제외하고 그냥 어떤 기대감 내지는 순수 화장품주 쪽에서 어떤 반등 가능성 이런 것만 본다라면은 한 2만 5천 원 내외까지는 보시는 게 좋겠고요. 아래쪽 손절매 가격은 16,000원권역으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한국주철관 살펴봤습니다. 지금 엠프라니와 관련해서 이 부분이 상장하는 부분이 추진된다거나 부각되지 않더라도 일단은 좀 중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인 측면이 부각이 됐고요. 그리고 엠프라니의 이 상장이 된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은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상당히 강한 그런 시세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웰크론인데요. 저는 사실 이 종목 들고 계신다고 하셔서 웬만하면 좀 수익을 내고 계시지 않을까 싶었는데 보니까 반등을 그나마 해서 원금 회복이 된 케이스네요. 글쎄요, 가깝게 사셨으면 아마 뭐 어제나 그제 정도 사신 것 같고 그렇지 않고 조금 시간을 뒤로 돌리면은 한 몇 달 전에 사시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워낙에 지금 이 종목은 그 등락이 너무 위아래가 많아서 이렇게 좀 뭔가 안심하고 들고 가는 거는 조금 리스키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종목도 뭐 잘 매수하시니까 아시겠습니다만 일단 또 중국이죠. 네. 중국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마지막으로 웰크론도 저희가 자꾸 밥상 차리는 이 본업을 저희가 까먹고 있어요. 그렇죠? 가격으로 보나 아니면 주가의 어떤 그 등락으로 보나 했을 때는 그냥 단무지요? 같이 먹어볼 만한 단무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무지는 어떤 매력이 있는 건가요? 글쎄요. 글쎄요? 저는 사실 단무지 굉장히 좋아합니다. 뭐 피자 정도를 제외하면은 나머지 먹을 때 다 한 점씩은 먹어볼 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종목은 본업 자체보다는 또 여기도 뭐 화장품 사업의 준비 아니면 뭐 다른 어떤 중국의 진출 이런 것들이 엮여 있기 때문에 뭐 일단 단무지가 제가 볼 땐 비유하기가 제일 맞지 않나 싶습니다. 메인은 아니지만 또 빠지면 섭섭하죠. 약간 이런 종목으로 보시는 것 같아요. 앞서서 사업의 내용도 약간 언급해 주셨는데 어떤 내용들인가요? 여성 위생용품에 대한 어떤 중국 쇼핑몰의 입점이 최근에 많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뭐 극세사 제품이라든가 어떤 특수 섬유 쪽에 조금 더 강점을 가지고 있는 회사인데 이쪽도 역시 이거만으로 주가가 움직인 건 아니고 차후에 이제 화장품 사업에 본격적인 진출을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더 부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참 때는 이제 우리나라 몇 달 전에 올해 한 1, 2분기쯤에 한참 전에 예를 들어서 뭐 한쪽에는 바이오를 들고 한쪽에는 화장품을 들고 우리도 중국 가요라고 하면 주가가 바로 급등했던 날처럼 아마도 그 시절에 주가가 잘 움직였지 지금은 이제 우리도 화장품 할 겁니다라고 해봐야 주가가 이렇게 그때처럼 널뛰기를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물론
진출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고 뭐 가시화되고 했을 때에 좋은 실적이 또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과연 선점 업체군들을 따라붙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도 제가 볼 땐 해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무턱대고 화장품을 하는데 우리 중국 갑니다라고 해서 따라붙을 만한 그런 시절은 아니다라고 하는 점을 꼭 상기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럼 웰크론 가격 전략도 주세요. 네, 일단 비중 축소 의견 드리겠고요. 목표 주가는 어제 장중 최고가 수준인 6,500원권역에 조금 짧게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아래쪽으로는 5,000원대를 손절 가격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네 종목에 대해서 쭉 저희가 진단을 해드렸는데요. 그나마 좀 다행인 점이 우리 시청자님이 크게 손실을 보시기 전에 지금 거의 종목들이 매수 단가가 현재가 근처에서 구성이 돼 있거든요. 아무래도 좀 여러 가지로 가능성이 열려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요, 지금 가져가자라는 종목도 있고 빠른 매도를 권하는 종목도 있는데 어떻게 해서 좀 포트를 정리해보면 좋을지도 궁금해요. 운영님. 네. 전반적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아까 이제 앵커께서 질문하셨지 않습니까? 어떤 의지에서 이런 종목을 사셨냐. 근데 아마도 이제 제가 들은 바로는 이제 투자자께서 지금 막 구성한 것 같지는 않고 예를 들어서 한 달 전쯤이라든가 이렇게 구성하셨는데 당시에 가장 주가가 높이 올라가 있던 애들만 골라서 사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익이 크게 발생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 이제 모멘텀 쪽에서 움직였던 종목군들이 좀 지지부진하니까 조금만 내리면 손실 보고 하는 그런 구도에 편승이 돼 있다 보여지는데 우리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모멘텀보다는 실적 위주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고퍼주들에 대한 접근도를 빼시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좋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거의 게임주를 사자라고 말씀드렸던 게 한 달이 이제 훨씬 넘었던 것 같아요. NC소프트 네. 기억합니다. 네, 그래서 뭐 우리나라 게임주 중에 실적 제대로 나온 애들 몇 개 안 됩니다. 네. 그래서 그들 종목군 중심에서도 보시고 권자재가 최근에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정책입니다. 정부 정책상이기 때문에 실적도 좋아질 것이고 이렇게 높이 오른 걸 어떻게 삽니까? 라고 말씀하지 마시고요. 적절하게 조정을 보일 때 차후에 분명히 뭐 화무 11월이라고 매일같이 오를 수 없습니다. 조정을 보일 때는 충분히 잡을 수 있는 조정이 나왔을 때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금 약간은 저는 좀 아이러니하다고 해야 될까요? 네. 지금 게임이나 권자재 같은 경우도 게임 같은 경우는 물론 바닥권에 있지만 네. 권자재는 단계 많이 가면서 이들 종목 가운데서도 고퍼주들이 꽤 많이 나왔잖아요. 꽤 나왔죠. 근데 고퍼를 피해가자라고 하시는데 권자재를 지금 제가 사자. 말씀드린 고퍼는 거의 30에서 50배 이상. 네. 예를 들어서 지금의 제약 바이오주도 거의 그 수준이고 화장품 주종목군들도 뭐 중국이라고 하는 어떤 그 특수성을 가지고서 평균적으로 30에서 한 35배 정도를 받고 있거든요. 뭐 그 정도는 어떻게 보면 고퍼라고 안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네. 사실상 지금은 좀 모멘텀보다는 권자재 쪽은 지금 이제 많이 주가가 오른 소형주 쪽은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뭐 30-40배까지 올라갔는데 네. 뭐 10배에서 20배 왔다 갔다 하는 기업군들도 아직은 좀 많이 있고요. 게임은 가급적이면 실적이 안 나오는 기업군들은 안 건드리시는 게 좋아요. 오히려 지금 뭐 예를 들어서 하반기 라인업만 가지고서 그 이제 뭐 기대감이 오른다라고 하면은 분기 뚜껑 열었을 때 적자 날 기업이 거의 80%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네. 보지 마시고 뭐 오늘 이제 NC가 워낙에 급등을 해서 그럼 이거 어떻게 삽니까라고 말씀하실 텐데 일단 뭐 꼭 NC가 아니라고 해도 그런 어떤 실적주를 찾으시고 NC는 또 조정을 보일 때 접근을 해보시면 괜찮을 거로 저는 판단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쭉 진단을 해드렸습니다. 불과 한 1-2주 전만 하더라도 제약바이오, 화장품 하면은 대부분의 전문가분들이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셨는데 시장의 분위기가 약간은 좀 바뀌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뀔 때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상당히 좀 중요하겠죠. 오늘 그러면 함께 이야기했던 내용들 지금부터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부터 살펴보죠. LG화학입니다. 내일 실적 발표 앞두고 있는데요. 내일 오후 4시 정도로 현재 좀 알려지고 있습니다. 우선 이 종목에 대해서는요, 비중 축소 의견 나왔고요. 28만 원 목표 주가입니다. 손절 라인 35만 원입니다. 이어서 SK케미컬입니다. 비중 축소 의견 역시나 나왔는데요. 목표 주가는 8만 5천 원, 손절 라인 7만 6천 원입니다. 한국주철과는 조금 더 긍정적으로 꾸준히 가져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목표 주가 2만 5천 원, 손절 라인은 1만 6천 원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웰크론인데요. 이 종목도 비중 축소 의견입니다. 지금 목표 주가가 6,500원이고요. 그리고 손절 라인은 5,000원으로 제시됐습니다. 네, 현재 지금 포트폴리오에서 상당히 좀 많은 분들이 비슷하게 좀 구성이 돼 있으세요.
제약바이오, 화장품에서 한 차례 좀 강한 상승 흐름을 나타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 좀 기대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포트 진단하는 동안에도 종목들은 꾸준히 좀 접수가 되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서 하나 골라봤습니다. 한국항공우주 한번 살펴볼게요. 이 종목을 4772번님께서 사셨고요. 65,500원의 비중 50%. 와, 비중도 큰데 상당히 좀 잘 가는 종목 가운데 하나죠. 수익을 크게 보고 계시는데요. 한국항공우주의 비행은 어디까지 이어질까요? 오늘은 유한타증권 울산 지점으로 가보겠습니다. 김용학 대리님, 한국항공우주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네, 한국항공우주 계속 좀 추세적 상승을 하면서 견고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딱히 이제 경쟁 업체를 어느 정도로 잡고 목표가를 잡고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려운 기업이기 때문에 향후에 추세적으로 얼마나 좀 상승을 할지가 좀 가장 중요한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우선 올해 같은 경우는 단기 순이익 예상이 한 1,800억 정도, 내년 한 2,300억 정도 되는데 PE 기준으로 내년 목표가는 한 40배 정도 주면 목표 시가총액이 한 9조에서 10조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목표 시가총액을 한 그 정도로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좀 상승을 하면서 60일선, 21선, 지속 평균선을 지속적으로 좀 지켜내면서 상승한다고 하면 목표가를 그 정도로 잡으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급적으로도 최근에 기간이 한 80만 주, 최근에 한 달 동안 기간이 한 80만 주 가량 좀 매수를 하면서 물론 외국인은 매도를 하고 있지만 기관이 좀 수급적 주체로 좀 떠오르면서 기관의 움직임에 앞으로 조금 신경을 쓰면서 좀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선은 수익 구간이긴 한데 계속적으로 좀 홀드 의견을 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더 가져가서 또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방법이 있겠네요. 한국항공우주였습니다. 종목들 쭉 보겠습니다. 지금 상승 절반, 하락 절반인데 보합도 중간중간에 눈에 띄어요. 지금 OCI가 보합이거든요. 최근에 10만 원권 회복하고 나서도 꾸준히 상승 흐름이 이어졌었는데 그쵸. 이달의 흐름이 상당히 좀 좋았네요. 이 종목은 8496번님께서요. 10만 7,500원에 비중 40%로 담아주셨습니다. 현재는 한 수익을 좀 보고 계세요. 10% 이상의 수익권입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는 김용학 대리님 의견 어떠세요? OCI 같은 경우 최근 좀 바닥권에서 좀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OCI 머티리얼즈나 OCI 리소스 등의 이제 좀 자회사들을 좀 매각을 하면서 태양광 쪽에 좀 집중하겠다라고 발표한 이후에 좀 주가가 좀 반등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폴리실리콘 가격이 최근 조금 반등을 좀 시작을 하면서 OCI 주가에도 좀 긍정적 영향을 좀 미치는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또 기관 수급이 좀 최근에 좀 한 달 동안 거의 한 200만 주 가량 좀 폭발적으로 들어오면서 기관이 좀 바닥권부터 계속적으로 좀 쓸어 담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좀 상승 추세로 지금은 접어들고 있다라고 좀 판단은 드는데 우선은 좀 13만 원대 전고점 자리가 좀 저항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 구간 돌파 여부가 좀 추세적으로 좀 더 상승할지가 좀 판단하는데 좀 중요할 것이라 좀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13만 원대 구간에 안착을 하고 돌파를 한다고 하면 16만 원 정도까지는 1차적으로 목표가를 세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OCI 짚어봤습니다. 이 종목도 또 수익을 보시고 마무리할 수 있다라는 조언 들어봤습니다. 잠시 후 종목 진단 이어가 보겠고요. 그러면 심심타파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오늘 심심타파에서는요, 상한가 종목 얘기해 볼 거예요. 현재 양시장 포함해서 상한가 기록하고 있는 종목이 딱 4종목 있습니다. 보니까 제일연마, 대창, 제낙스, 그리고 FNC 엔터테인먼트인데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할지 이쯤 되면은 아마 다들 눈치를 채셨을 거예요. 바로 이 강남 도산대로 쪽에 지나가다 보면은 한 건물이 보입니다. 지금 좀 사진을 띄워주시죠. 최근에 이 엔터테인먼트와 관련해서 또 태풍의 핵이 되고 있는 바로 이 인물 있습니다. 유재석 씨가요. 그동안엔 소속사가 없었습니다. 한 5년 정도를 그냥 홀로 활동을 했었는데요. 이제 새로운 둥지를 틀게 됐습니다. 바로 지금 이야기하고
드리는 가격 제한폭까지 오르는 이 종목이죠. FNC 엔터테인먼트의 새로운 식구가 됐습니다. 유재석 하는데 이래서 유재석 하나 봅니다. 대한민국 남녀노소의 마음을 흔들어 놓은 것은 물론이고 이제는 주식시장까지 흔들어 놓고 있는데요. 그의 영입 소식 한 방에 주가는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습니다. 예전에 15%도 아니고 30%를 금방 오르더라고요. 이와 관련해서 업계에서는 이 유재석 씨의 영입 효과가 740억 원가량이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사람이 맞기는 한가 봐요. 이렇게 되면서 그동안에는 YG 엔터테인먼트, SM 그리고 JYP 엔터테인먼트가 이 엔터, 3인방, 삼총사 이렇게 좀 분류가 됐었는데 이제는 슬슬 그 구도가 바뀌는 것 같습니다. 현재 시가총액 순으로도 좀 이렇게 놓고 보면은요. JYP 엔터테인먼트를 제치고 이제는 FNC 엔터테인먼트가 3위로 등극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현재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이 종목의 주가 현재 시가총액이 3,400억 원에 육박하는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유재석 씨뿐만 아니라 이 전부터 FNC 엔터테인먼트는 사실 좀 여러 가지 뉴스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아티스트인 AOA가 심쿵해라는 신곡을 내놓고 상당한 응원몰이를 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또 이뿐만 아니라 이 AOA가 해외 쪽에서 인기를 얻고 있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사실 뭐 로엔 하면은 아이유 그리고 또 이렇게 YG 엔터테인먼트 하면은 빅뱅 바로 이 직결되는 아티스트가 한 명씩 있게 마련인데요. 그동안에 FNC 엔터테인먼트는 AOA가 가장 대표적인 아티스트였죠. 그런데 이제는 새로운 엔진을 장착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유재석 씨 전에 약간의 좀 움직임이 있긴 있었어요. 지금 MC 4대 청원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정용돈 씨도 최근에 이 FNC 엔터테인먼트와 손을 잡고 또 한 번의 도약을 꿈꾸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이제는 FNC 엔터테인먼트가 야망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유재석 씨와 함께 과연 어느 정도까지 또 상승할 수 있을지도 시장이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 회사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분석을 해볼게요. 우리가 YG 엔터테인먼트나 뭐 SM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 알려져 있잖아요. 어떤 소속 가수가 있는지, 연예인이 있는지, 사옥 이런 것들 많이 알고 있는데 FNC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는 최근에 부상하면서 많이들 궁금해하실 겁니다.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옥은 현재 강남의 도산대로 쪽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이 건물은요 아름다운 건축상을 수상하기도 했대요. 그런데 이런 외형적인 것보다 과연 어떤 아티스트들이 있냐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하시죠? 일단은 유재석 씨를 영입을 했으니까 개그맨 라인업부터 볼게요. 현재는 4명의 개그맨이 있습니다. 바로 문세윤 씨 그리고 송은희 씨, 이국주 씨도 FNC 엔터 소속이었어요. 저는 오늘 알았거든요. 그리고 정용돈 씨가 최근에 새로운 가족이 됐고요. 여기에 유재석 씨까지 개그맨 라인업이 상당히 빵빵합니다. 요즘에 엔터주들 얼마 전에 YG 엔터테인먼트도 이 안영미 씨 그리고 유병재 씨를 새롭게 영입했잖아요. 개그맨 영입 경쟁이 상당히 뜨겁다라는 것을 포착할 수 있는 대목이죠. 이번에는 가수로 가보겠습니다. 가수 라인업은 지금 아이돌 밴드가 상당히 좀 눈에 많이 띕니다. FT 아일랜드 그리고 CN블루가 있고요. 주니엘이라는 여성 솔로 가수 그리고 또 주력 가수죠. AOA 이 걸그룹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엠플라잉이라는 또 그룹을 신인 가수를 내놓기도 했죠. 마지막으로 배우 라인업 보겠습니다. 사실 앞서 살펴본 개그맨이나 가수 라인업보다 개인적으로는 배우 라인업이 약간은 약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요. 윤진서 씨 있고요. 그리고 이 대륙에서 상당히 사랑을 받고 있는 이다혜 씨와 이동건 씨. 최근에 또 이 장밋빛, 핑크빛 열애설을 내놓은 이동건 씨도 이 FNC 엔터테인먼트의 소속 배우가 됐습니다. 지금 쭉 보니까요. 엔터주들 같은 경우는 어떤 아티스트를 소유하고 있냐가 바로 또 실적에 직결되죠. 지금 쭉 보니 앞으로도 상당히 좀 기대되는 회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심심타파에서는요. 윤우님의 파워 짚어봤습니다. 네, 끝나는 시간 마지막으로 종목 진단 빠르게 몇 종목만 더 와드릴게요. 지금 7748번님께서 하이트진로 홀딩스 이야기해주고 계시네요. 이 종목이 알게 모르게 오르면서 신고가를 최근에 연일 쓰고 있습니다. 종목 흐름 보겠습니다. 13,850원에 비중 20% 사셨고요. 와, 수익을 잘 보고 계세요. 지금 한 30% 정도 수익을 보고 계신 것 같죠? 앞으로는 좀 어떻게 대응을 해보는 게 좋을까요? 김용학 대리님 의견 어떠세요?
네, 뭐 하이트실도 홀딩스 같은 경우 어제 좀 급등을 했었는데요. 뭐 이전에 후원을 하고 있던 전인지 선수가 US에서 좀 우승을 하면서 뭐 마케팅 효과로 한 2천억 이상 효과를 봤다라는 좀 뉴스가 나오면서 하이트실로 홀딩스 두 종목 다 영향을 받은 것으로 이렇게 보이고요. 뭐 하이트진로 같은 경우는 뭐 최근 공매도나 이런 부분들이 좀 대차 잔고가 상당히 많이 쌓여 있었는데 좀 주가가 상승하면서 쇼커버링 들어오는 그런 측면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뭐 하이트진로 홀딩스도 자회사 하이트진로의 상승과 함께 좀 상승 추세로 접어드는 게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전 고점이던 18,000원을 우선 어제 좀 많은 거래량과 함께 좀 돌파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추세적 상승을 한 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좀 판단이고요. 최근에 좀 수급적인 부분 보더라도 기관 외국인 함께 매수를 하면서 수급적인 부분도 양호한 상황이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좀 수익 구간이기 때문에 지켜보면서 18,000원 구간을 깨지 않는 한 우선은 좀 보유하면서 들고 가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지라인만 지켜준다면 계속 들고 가자라는 의견입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좀 종목들에 대한 평가가 상당히 좀 좋으세요. 수익 보고 계시는 분들도 많으셔서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네요. 마지막으로 한 종목 좀 짚어보겠습니다. 눈에 확 들어오는 종목이 있죠. 삼성물산. 내일이 디데이입니다.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주총이 있고요. 최근에 흐름이 상당히 좋았네요. 6거래일 연속 상승하고 현재도 흐름 양호한데 다만 좀 안타까운 점이 저희 시청자님 7088번 쓰시는 분이거든요. 약간 손실 보고 계세요. 73,000원에 비중을 10%로 담아주셨는데요. 지금 최근의 흐름을 봐도 그렇고 사신 지 좀 되신 것 같아요. 6월 달쯤에 사셨다가 지금 현재는 손실로 돌아서 있는 모습인데요. 이 종목에 대해서는 내일 또 이슈가 있어서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김용학 대리님 의견 어떠세요? 네,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말씀하셨듯이 내일 주주총회가 향후 좀 주가 향방에 있어서 좀 중요한 작용을 하지 않을까 좀 싶고요. 우선 단기적으로는 주주총회에서 합병에 대한 찬성 의견이 많을 경우에는 좀 제일모직에 비해 좀 저평가로 합병을 한다는 이유가 좀 있기 때문에 찬성이 많다고 하면 삼성물산의 주가가 조금 하락할 수도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반대의 표가 더 많이 나온다고 하면 향후에 합병 시에 삼성물산 가치를 좀 높여서 평가받을 수 있다라는 좀 의견이 있기 때문에 좀 단기적인 상승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내일 주총 결과가 지금 단기적 주가 향방에 있어서는 좀 중요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요. 찬성이 많이 나온다, 반대가 많이 나온다, 이 부분은 좀 예측을 정확하게 하기 어렵기 때문에 우선 내일 상황을 좀 지켜보시면서 대응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좀 싶습니다. 그냥 좀 기술적으로는 우선 상승을 한다고 하면 75,000원대, 8만원대 구간, 이 구간은 좀 매물이 많은 구간이기 때문에 단기적 반등은 한 이 구간까지 좀 가능하다라는 좀 의견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구간까지 오면 일단은 단기적으로 매물이 많은 구간이기 때문에 매도를 일부 하시고 좀 그다음 부분을 좀 기다리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삼성물산까지 짚어봤습니다. 내일 주주총회 많은 투자자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과연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날지 뉴스들 잘 챙겨보시고요. 토마토TV에서도 발빠르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장 분위기가요. 외국인이 현선물 모두 다 현재 매수 포지션을 취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지금 장중에 포지션이 약간 바뀌고 있는데요. 지수 상승을 이끌어줄지도 기대하면서 나머지 2시간 지켜보시죠. 내일 이 시간도 놀러 오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러면 남은 시간도 성우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놀러 오세요.